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오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가진 니트픽스의 실들을 전부 다 털어볼 거예요. 원래 양말 공장 2차 가동 영상이 올라와야 하는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면서 세일 맞춰서 직구를 하시려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 고르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이 영상 먼저 준비했습니다. 사실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인 블랙 프라이데이에만 세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즌 세일은 시작이 됐으니까 영상 보시고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어떤 실들이 얼만큼 할인하고 있는지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가 니트픽스의 추천실 영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보여드릴 수 있는 실의 종류도 한계가 있고, 같은 실이라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추천이 될 수도 있고 비추천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실인데도 제가 써보지 않아서 추천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천실 영상보다는 제가 구매해보고 또 사용해본 니트픽스의 모든 실들의 장단점, 특성, 어떤 걸 뜰 때 이 실이 어울릴 것 같다 라는 간단한 팁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마음속으로 추천하는 템들은 제품명 옆에다가 별을 몰래 달아놓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해외에 굉장히 많은 실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굳이 콕 집어서 니트픽스의 실 소개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일단 니트픽스가 생각보다 제품군이 다양하고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품질도 일정 수준이 유지 보장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재고 관리도 꽤 열심히 해요. 실 세일한다고 들어가 봤더니 엄청 난해한 색깔 빼고 다 품절인 경우 겪어보셨죠? 원래도 엄청 비싸지 않은데 세일을 하면 꽤 가성비가 좋다 하는 정도까지 가격대가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웰컴 쿠폰? 할인 코드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를 추가로 할인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꼭꼭 챙겨서 더 싸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가 한국 시간으로는 일주일도 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런데 니트픽스는 생각보다 세일을 많이 합니다. 특히 가을 겨울 시즌에는 거의 쉬지 않고 여러 품목들을 돌아가면서 세일을 해요. 그래서 굳이 꼭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이 시점에 내가 어떤 실을 당장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틈틈이 니트픽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실들을 세일하는지, 실 말고 부자재나 바늘도 꽤 심심찮게 세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딜이 뜨면 그 기회를 잡아서 득템하는 쇼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실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스테디셀러 혹은 베스트셀러가 아닌가 하는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 양말을 뜨면서 이걸 꽤 많이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바로 스트롤 실인데요. 많이 사서 많이 쓰고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일단 스트롤 실은 핑거링 두께고 양말을 뜨는 두께의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양말을 뜨는데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이렇게 단정한 기본 디자인의 스트롤이랑 실이 콕콕 박힌 스트롤 트위드 두 가지가 나와요. 기본 스트롤은 75% 파인 슈퍼워시 메리노 울에 25%의 나일론이고요. 이렇게 실이 콕콕 박혀있는 스트롤 트위드는 65%의 슈퍼워시 메리노 울, 25%의 나일론, 그리고 10%의 도네갈 트위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슈퍼워시라서 세탁기에도 세탁이 가능해요. 그래서 더 양말실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실 전부 터치감이 되게 부드럽고 핑거링 중에서도 꽤 얇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편물을 떠났을 때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실을 양말실보다는 오히려 장갑이나 모자, 목도리 같은 다른 소품을 뜨는데 더 추천해요. 왜냐하면 양말은 아무래도 내 발이랑 바닥이랑 그리고 신발이랑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마찰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이 실에서 사용감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나일론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실을 두 겹을 겹치거나 아니면 다른 실이랑 합사를 해서 옷을 떠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실을 두 겹 겹쳐서 가디건을 뜨려고 같은 색상 실을 10벌이나 샀어요. 이게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냥 스트롤도 그렇고 스트롤 트위드도 그렇고,
그래서 입맛에 맞는 색깔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구매하시기보다 한두 볼쯤 먼저 사서 이 실이 어떤지 좀 실제로 눈으로 보시고 만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핑거링 두께의 실은 제가 양말실로 아주 추천하는 호손이라는 실이에요. 제가 사용하지 않은 새 타레는 없고 이렇게 양말을 실제로 뜨고 남은 이 타레만 2개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양말을 이렇게 2켤레를 떴습니다. 이 호손은 디자인 요소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군이 있어요. 이 실은 호손의 토널이라는 제품군의 실로 떴고, 이 실은 호손의 스패클 라인입니다. 같은 실인데 실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두 종류 다 파인 슈퍼워시 하일랜드 울 80%에 나일론 20%가 섞여 있습니다. 제가 이 실을 양말실에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두께가 두꺼워서예요. 제가 양말을 떠보니까 똑같이 핑거링 실이라고 적혀 있어도 두께가 정말 제품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 실은 그 중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속하는 두께감 있는 실이고, 그래서 저는 보통 2.5mm 바늘로 양말을 뜨는데 이 실은 2.75mm로 떠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기층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 푹신푹신한 실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실은 눌러서 만졌을 때 가운데 심지가 정확하게 느껴지는 실이에요. 그래서 실이 두께도 있고 힘도 있다 보니까 양말을 뜨는 사람도 편하고, 양말을 신을 때도 이게 너무 빨리 낡거나 구멍이 어디 나거나 해지거나 할 염려가 없어서 신는 사람도 좀 마음 편하게 신을 수 있어요. 실 자체에 굉장히 포인트가 많아서 엄청 특별한 무늬를 막 넣어서 뜨지 않아도 이미 굉장히 예쁩니다. 이 호손의 토널 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타레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편물을 떠났을 때 훨씬 예뻐요. 타레로 봤을 때는 실이 좀 아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근데 떠놓으니까 너무 예뻐서 추가 구매 의사가 아주 높습니다. 세 번째는 카프레타 슈퍼워시 얀입니다. 제가 이 실은 딱 한 볼밖에 안 사서 배색 양말을 뜨는데 썼어요. 지금 모양새 약간 퍼져버린 찐빵같이 됐는데, 이 실의 혼용률은 80% 파인 슈퍼워시 메리노 울에 10%의 나일론, 10%의 캐시미어가 섞여 있습니다. 그 아주 적은 함량의 캐시미어 덕분인지 스트롤 실보다 더 부드러워요. 그리고 스트롤 실보다 더 가늘어요. 그래서 역시 이 실도 양말 실로 추천하지 않고요. 오히려 구멍이 엄청 송송 뚫리거나 무늬를 엄청 화려하게 넣은 숄 같은 거 있죠. 넓고 크게 뜨는 거. 혹은 목도리를 떠도 길고 넓은데 두께감은 굉장히 얇아서 좀 자연스럽게 두르는 듯한 느낌의 목도리를 뜨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실들을 굉장히 의식의 흐름에 따라 고르고 있어요. 앞에 실들을 다 깔아놓긴 깔아놨는데 근데 이왕 이렇게 핑거링 실을 파고 있는 거, 핑거링을 다 털고 갈게요. 이 다음은 글로스라는 실입니다. 70% 메리노 울이랑 30%의 실크예요. 이름에 걸맞게 광택감이 느껴지는데 엄청 반짝거린다, 엄청 윤기가 흐른다 정도까지는 아니고, 눈썰미 좋은 분들이 보면 이 실 뭔가 좀 반짝거리는데 싶은 정도의 느낌입니다. 아니면 제가 둔해가지고 그 정도만 느끼는 걸까요? 2타레를 이렇게 구매하고 아직 써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떠놓은 편물들의 사진을 보면 뭔가 무늬를 많이 넣기보다 메리야스로 단정하게 뜬 편물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장식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도안에 옷 같은 걸 뜰 때 이 실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섬유 사이에 공기층이 많아서 좀 더 이렇게 봉실하게 올라온 감이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꽤 두꺼워요. 그래서 한 겹으로 떠도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실로 아이옷을 뜨면 좋을 것 같아요. 울 100% 실보다는 더 부드럽고 더 가볍고 더 따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이옷은 좀 사이즈가 작으니까 얇은 실로 떠도 어른 옷만큼 힘들지 않으니까 아이옷을 뜨는데 추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핑거링 실입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할로윈 실 언박싱 할 때 보여드렸던 실이에요. 100% 슈퍼파인 알파카예요. 이름이 알파카 클라우드예요, 벌써.
그래서 이 실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잔털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실포실 보송보송하게 그 잔털이 이렇게 올라와서 섬유의 표면은 분명히 여기인데 뽀얀 털들이 이렇게 더 위로 올라와 있는 그 느낌 아시죠? 제 표현력이 좀 구린데 어쨌든 다 아시죠? 그래서 구름처럼 잔털감이 많고 포근한 느낌의 실입니다. 아직 실제로 뭘 떠보지는 않았는데 실탈의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캐시미어가 10% 섞여있던 카프레타랑 비슷한 정도? 실 두께도 굉장히 얇아요. 소재의 특성인지 뭔가 짜임도 굉장히 느슨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것도 이 카프레타처럼 숄 같은 걸 뜨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뭔가 편물이 단정하고 그 편물에 넣은 무늬가 또렷하게 보이길 원하시면 이 카프레타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뭔가 더 포근한 느낌, 보송한 느낌, 폭신한 느낌을 원하시면 이 알파카 클라우드를 추천합니다. 이제 핑거링 실은 다 털었으니까 실 두께를 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좀 도톰한 실은 이것도 할로윈 실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거예요. 이 마지막 핑거링 실이랑 이름은 똑같아요. 알파카 클라우드. 그런데 혼용률이 달라요. 이 실은 100% 슈퍼파인 알파카였는데 이 실은 100% 베이비 알파카예요. 그래서 그 슈퍼파인 알파카 얘보다 이 실이 훨씬 더 잔털감이 좀 적고 단정해요. 그런데 알파카 실 특유의 보송하고 폭신하고 잔털감이 있는 그 특성은 이 실도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이 실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소재의 종류와 가공법에 따라 조금씩 다 차이가 있겠지만 울보다는 알파카가 더 따뜻해요. 그래서 이 알파카 클라우드의 실로 니트나 가디건 같은 거 뜨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모자, 장갑, 목도리 뭐 이런 것들 뭘 뜨셔도 굉장히 무난하게 따뜻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은 DK 두께의 실이고요. 알파카 실은 약간 그 잔털감 때문인지 엄청 쨍하고 밝고 뚜렷한 색감보다 약간 좀 희미한 색깔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런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알파카 클라우드 실을 사가지고 옷을 뜨시면 굉장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실은 사용하지 않은 실이 없어요. 이 옷을 만든 실인데요. 이 실은 안디안 트레저입니다. 이 안디안 트레저도 방금 요 실처럼 베이비 알파카 100%의 실이에요. 두께는 스포트라는 굵기였고요. 저는 5mm 바늘로 이 옷을 떴습니다. 사실 이 실은 색깔이 다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방금 알파카 실이 조금 뽀얀, 뿌연 그런 느낌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실에서 굉장히 그 특징이 잘 드러나는데요. 죽은 핑크, 힘 빠진 핑크, 낡은 핑크 이게 저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복실복실하게 올라오는 잔털감이랑 또 굉장히 잘 어울리고 제가 이 옷을 뜰 때 털이 좀 많이 날려가지고 고생한 기억이 있어요. 이 옷을 입으면 안에 입은 옷에도 털이 꽤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조금 손이 안 갔는데 한동안 묵혀두다가 다시 꺼내서 입으니까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용하고 있습니다. 털이 많이 빠지는 건 드라이 세탁을 한번 맡기시면 훨씬 더 잘 정리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실을 니트 같은 거 간지러워서 잘 못 입으시는 분들보다 조금 그런데 둔감한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해요. 이 실로 처음 옷을 떠서 입었을 때 제가 목이랑 이 팔 접히는 부분 이런 데를 굉장히 많이 긁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나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실에 있던 간지러움을 유발하는 성분들이 날아갔을까요? 어쨌든 지금은 훨씬 덜한데 처음에는 조금 그걸 민감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보다 좀 무던하신 분들이 옷을 만들어서 입으면 정말 가볍고 정말 따뜻하고 그리고 이 보시보시한 이 털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면 이 실로 옷을 떠서 입으면 굉장히 예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이제 몇 번째 실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다음 실은 요 시티트 위드입니다. 이 실은 아까 그 스트롤 트위드처럼 다른 색 실들이 콕콕 박혀 있어요. 두께는 DK 웨이트고 혼용률은 55%의 메리노 울, 25%의 슈퍼파인 알파카. 여기도 알파카가 섞였었네요. 몰랐어. 그리고 20%의 도네갈 트위드입니다. 저는 이 실로 조끼를 하나 떴었는데 제가 이런저런 실들로 옷을 만든 영상 이 위에 링크 걸어둘게요. 이 위인가? 요 위인가? 저는 이 실로 옷을 뜰 때 이 실이 굉장히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했어요. 두께도 무난, 촉감도 무난,
가벼운 것도 무난, 전부 무난한 거예요.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라 그래야 되나? 여기죠, 이거 지금. 색실이 콕콕 박혀 있어서 편물로 떴을 때 전혀 심심하지 않고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취향에 따라서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 덩어리가 크거나 실 가닥들 꼬임에 제대로 콕 박혀있지 않은 애들은 좀 떼내면서 떴어요. 그랬더니 편물이 훨씬 더 단정하고 조금 더 깔끔하고 잘 관리된 느낌이 나더라고요. DK 실이라서 꽤 두껍기 때문에 요 실 꼬임이 굉장히 잘 보이고 광택감도 살짝 있어요. 무난한 실인데 옷을 뜨면 그 실 디자인 때문에 다른 실로 뜬 옷들이랑은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다음 실은 프레시오사 토널이라는 실이에요. 월스티드 웨이트고 그것보다 더 두꺼워 보여요. 제 눈에는 아란이나 벌키 쪽으로 가도 괜찮을 정도로. 이 실이 굉장히 특이한 게 보통 가는 실 여러 가닥을 꼬아서 한 가닥의 실을 만들잖아요. 근데 얘는 이 도톰한 실이 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닥을 꼬아서 만든 실이랑은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이 실 자체가 좀 특이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스티드 두께지만 보통 월스티드에 사용하는 바늘보다 훨씬 더 두꺼운 걸 사용해서 좀 숭덩숭덩 떠도 충분히 이 실이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두께감을 가지고 있어요. 도톰한데 누르면 폭신폭신하고 뜨다가 약간 중도 하차한 옷이 있어요. 그 옷을 떠보면서 느낀 게 이 실로 편물을 뜨면 뭔가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차분하게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기보다 그 편물 자체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곡선이 강조되는 그런 작품을 뜨시기보다 몸에 흐르는 니트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 실로 가디건 같은 걸 떠 입으시거나 남자 옷을 떠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각이 딱딱 잡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목도리나 숄을 뜨는 것에는 추천하지 않고 모자나 장갑 같은 걸 뜨시면 왜 옛날에 유행하던 루피망고 스타일의 도톰한 편물 느낌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 색깔도 그 한 가지 색깔이 아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톤에 밝은 것부터 진한 것까지 막 섞여 있어서 예뻐요. 이제 알로프트 실. 알로프트 실은 쏟아질 것 같아서 제가 상자에 있는 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두 겹으로 알로프트 실이 꽉 차 있는데 알로프트 실은 모헤어 실입니다. 72% 슈퍼키드 모헤어랑 28%의 실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스트롤처럼 이렇게 그냥 기본 스타일의 알로프트가 있고 핸드페인티드 버전으로 여러 가지 색깔이 막 섞여 있는 알로프트 실이 있습니다. 이 핸드페인티드 제품 라인에는 서울이라는 이름의 실도 있어요. 어떤 색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타고 넘어가셔서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모헤어 실은 아직 사본 적이 없어요. 니트픽스에서만 계속 모헤어 실을 사서 모으고 있는데 일단 레이스 두께긴 하지만 레이스 바늘보다 훨씬 더 굵은 걸로 구멍이 송송 나게 뜨시거나 아니면 두 겹을 겹치시거나 아니면 다른 실이랑 합사해서 두꺼운 바늘로 뜨잖아요. 레이스 두께가 딱히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가는 실 옆으로 모헤어 털이 굉장히 길게 붙어 있어요. 숄을 떠도 예쁘더라고요. 제가 숄을 쓸 일이 없고 딱히 선물할 곳이 없어서 숄을 떠볼 일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많은 분들이 이 모헤어 실을 사서 숄을 뜨시는 것 같아요. 이게 모헤어 실 치고는 그래도 나름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헤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직구 하실 때 한 볼 정도 먼저 사서 자그만한 작품 뜨실 때 합사해서 뭔가 더 보송보송한 느낌을 만들거나 할 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실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실은 요 브라바인데요. 이 실은 제가 실 소개 영상에 굳이 넣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사지 말라고 넣습니다. 일단 소재가 굉장히 특별해요. 100% 프리미엄 아크릴. 두께는 스포트인데 더 두꺼운 제품 라인도 봤어요. 프리미엄 아크릴이라는 게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싼 소재의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촉감 무난하고요. 색감 무난하고 제가 굳이 이 실을 추천하지 않는 데는 이 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이런 비슷한 소재, 색감, 두께, 촉감을 대체할 실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서요. 한국에서도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굳이 직구를 할 때 이 커다란 실들을 넣어서 무게도 늘리고 세금도 붙잖아요.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합계도 늘리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추천하지 않아요. 직구템으로는. 혹시 만약에 니트픽스에서 그 무료 배송을 제공하는 나라에 사셔서 이 실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뜨는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건 가랜드 같은 거 만들 때, 혹은 겨울에는 트리도 많이 뜨시더라고요. 촉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만들 때 값싸고 양도 많고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굉장히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실들을 보여드렸는데 아니야, 사실 별로 많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니트픽스엔 제가 사보지 않은 실들도 정말 많으니까 영상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천할게요. 제가 너무 질척거리나요? 니트픽스의 조립식 줄바늘 세트예요. 원래 조립식 줄바늘 자체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니트픽스의 이 조립식 줄바늘 세트는 사실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바늘 입문용으로, 혹은 진짜 하이엔드 바늘을 가는 그 징검다리용으로 한번 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더 비싼 바늘을 사봐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일단 이 세트에는 3.5mm부터 8mm까지 총 9가지 두께의 줄바늘이 들어있고 케이블도 4개가 들어있어요. 니트픽스의 이 조립식 줄바늘이 되게 다양해요. 니켈도 있고 나무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뭐가 다른지, 뭐가 더 좋은지 헷갈릴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케이블은 다 혼용이 돼요. 그래서 나무는 취향에 맞는 색을 고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색깔 그 바늘 팁도 사용해 봤는데 촉감, 마감, 단단하기 이런 게 큰 차이가 안 느껴졌어요. 저는 이 바늘 세트도 샀지만 바늘 팁들도 이렇게 많이 추가로 샀어요. 만약에 세트가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바늘을 개별적으로도 다 팔아요. 그래서 바늘 팁이랑 케이블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얘네 조립식은 어떤지 먼저 한번 써보셔도 좋겠죠? 단번에 이렇게 세트로 사는 것보다. 저는 그랬지만 제가 오늘 진짜 말을 많이 했네요. 목이 너무 아파요. 요즘 새로운 실들을 찾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한참 뜨개를 하는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즐겁고도 지치고 힘든 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국에서 니트픽스를 주문해 보지는 않아서 배대지를 끼고 직구 그 단계를 거치고 하는 것들에 실질적인 경험이나 지식은 없어요. 그 외에 제품 관련된 것들은 혹시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 댓글에 물어봐 주시면 열심히 답변 달겠습니다. 그럼 진짜 그만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저희 집 주변에 소방서가 있어요. 불이 났나 어디? 가까이 오는데 오히려? 지나간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는데, 그래서 몸에 붓고